2005년 4월 29일 일본에서 연중 가장 긴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날, 많은 이들이 산과 강으로 가족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오니시 유키 양도 엄마와 언니를 따라 대나무 숲에서 열린 죽순 캐기 행사에 참가했죠. 체험 시간은 총 1시간. 유키 양은 엄마와 함께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며 죽순을 찾습니다. 체험이 재미있었는지 유키 양은 하나 더 찾아오겠다며 앞서 나갔고 그 모습을 끝으로 영영 실종됩니다. 유키 양의 엄마는 체험 시간이 끝나도록 보이지 않는 딸을 찾아 헤매다 오후 3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시 45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5시부터는 지역 소방대원들이 동원돼 100여 명이 수색에 나섰죠. 하지만 유키 양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키 양 실종 소식에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현지 경찰과 소방단을 중심으로 3,000명의 수색대가 꾸려졌고 경찰견도 투입되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수색 중에는 다소 이상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유키 양의 물통 냄새를 맡고 추적하던 경찰견 5마리가 모두 같은 장소에 멈춰선 것인데요. 경찰견으로 훈련되는 독일 셰퍼드의 후각은 인간보다 약 1억 배 뛰어납니다. 또한 경찰견은 공기 중에 흩어진 냄새가 아닌 사람이 지면과 마찰할 때 발생하는 마찰취를 추적하도록 훈련받는데요. 쉽게 말해 유키가 땅을 걷거나 뛰는 등 어딘가에 마찰하는 이상 아무리 냄새가 흐려져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지점에서 누군가 유키 양을 강제로 안거나 들고서 이동했다면 범인의 마찰취로 추적을 이어갑니다. 지금처럼 마찰취가 아예 사라지려면 추적 대상이 하늘로 솟거나 물속에 빠져야 합니다. 수색 지역 내에도 수심 3m의 연못은 있었습니다. 경찰견들이 멈춰선 장소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못 물을 퍼올려 바닥까지 조사하였는데요. 물속에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목격자들이 유키 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시 40분, 엄마가 사라진 유키를 찾기 시작한 것은 1시 55분. 그 15분 사이 유키 양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주 잠깐 눈을 뗀 사이 사라진 아이는 또 있습니다. 1989년 3월 7일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님과 친척집을 찾았던 4살 마츠오카 신야군이 사라집니다. 신야군의 아버지는 당시 신야군과 조카들을 데리고 10분 정도 주변을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오전 8시 15분경 신야군이 현관 앞까지 따라온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들어가 안고 있던 동생을 어머니에게 건네준 뒤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자리를 비운 건 20초 남짓. 어린아이 걸음으로 시야에 안 보일 만큼 멀리 가기는 힘든 시간입니다. 게다가 신야군의 가족이 머물렀던 친척집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지어진 시골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한 칸 높이가 27cm에 달하는 돌계단이 있어 키 110cm 남짓의 어린아이가 20초 만에 뛰어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였죠. 때문에 가족들은 신야군이 집 주변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에도 신야군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전 10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헌경기동대, 소방대원, 동네 주민 등 100여 명이 수색을 벌였으나 작은 유류품조차 찾지 못했죠. 신야군 실종 사건 역시 의문점 투성입니다. 당시 신야군이 친척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또 실종된 친척집은 언덕 끝쪽에 있어 평소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경찰은 혼자 집 밖으로 나온 신야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유기됐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야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밭에서 일하던 마을 주민은 지나가는 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한마디로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도로가 하나뿐인 마을에서 차에 태우지도 않은 아이가 단 20초 사이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죠.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두아동 실종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수많은 뉴스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팀이 꾸려졌으며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는데요. 계획적인 유괴설, 타국의 간첩에 의한 납치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나왔죠. 그중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독수리에 의한 납치설입니다. 독수리가 아이를 채간다는 괴담은 동서양에 모두 존재합니다. 많은 조류학자들은 이런 류의 이야기는 그저 도시 괴담일 뿐이라고 주장하죠. 독수리들은 주로 10파운드 내외의 소형 포유류를 사냥하며 경계심이 높아 인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괴담으로만 치부하기엔 독수리에게 잡혀간 아이의 역사적 사례와 기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1924년 인류학자 레이먼드 다트는 남아프리카에서 3세에서 4세 정도 된 어린아이의 머리뼈를 발견합니다. 그는 두개골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톱 자국을 토대로 아이가 독수리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죠. 19세기에 출간된 자연 백과사전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1838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친구들과 놀던 5살 소녀 마리 델렉스가 독수리에게 잡혀간 것인데요. 소녀는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만 이러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BC 뉴스는 2001년 8월 23일 뉴햄프셔 해변에서 3살 된 키엘라를 채가려던 독수리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죠. 이에 대해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교 소속 생물학자 데런 내시는 황당한 도시 괴담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독수리가 어린아이를 납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생태를 따로 배울 필요는 없다. 독수리를 실물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데런 내시는 1987년부터 1989년 사이 뉴멕시코에서 발생한 가축 사망 사건을 예로 들어 독수리의 괴력을 설명하는데요. 독수리 한 쌍에 의해 송아지 6마리가 죽고 13마리가 사냥당한 사건으로 당시 죽은 송아지 두개골에서 독수리들의 발톱 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송아지는 무려 115kg으로 실종 당시 키 110cm, 몸무게 15kg 내외였던 어린아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죠. 두 아동이 실종된 장소가 산림이 풍부하여 독수리가 꾸준히 관찰되는 맹금류 서식지라는 사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서식하는 독수리 중 가장 큰 종은 참수리로 최대 10kg 미만의 짐승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힘이 센 개체라면 그보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아이를 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아이들은 그날 거대한 독수리에 의해 하늘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일본어는 실종을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유쿠의 후메이, 근대에 만들어진 법률 용어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다른 하나는 카미카쿠시, 신이 숨겼다는 뜻으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사라지거나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면 신의 영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신들의 세계로 끌려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더는 만날 수 없게 된 아이들이 신들의 세계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가족의 슬픈 바람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